이틀 앞두고 접전이 예측되는 선거구마다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구 송재봉 후보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날을 세웠고, 김수민 후보는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20년 수건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큰 지지도 차이를 보였던 동남 4군의 판세가 접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선 파티 논란과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서로 간의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과도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분주합니다. 청주시가 공중화장실과 열린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생리 현상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22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이 예측되고 있는 선거구마다 막판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청주시장 선거 낙선 뒤 다시 총선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 이른바 대파 논란과 입틀막 논란을 집중 부각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능력도 없는 정권이라며 민주당이 그 일을 해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가 나오고, 오는 10일은 오송과 이태원 참사 등 국민의 안전에도 무관심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번이나 연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시한 정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고 충북 지역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 국민의힘 김수민 후보. 20년간 민주당이 독식한 청원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준비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해서는 오직 비방과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적, 그리고 거짓말, 비방, 선동으로만 몰두하는 자신은 책임 공약과 실천 공약으로 승부에 나섰다며 오는 10일 청원구의 미래가 바뀐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못했던 20년간의 지역 수건 4년 안에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충북 지역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인 30.6%를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의 2라운드 격인 오는 10일 본투표에는 40%가량의 충북 표심이 달려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청주 흥덕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 후보가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인단 모집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좌관이었던 자신이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TV토론회와 공보물에서 밝혔지만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실질적인 책임자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오히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는 충주 현수막 훼손 사건의 몸통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충주시에 게시한 50개의 현수막은 중앙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적법한 사전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라며 이를 훼손하고 취득한 행위는 투표 방해이고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남 4군도 격전지로 부상했는데요. 특히 충북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를 놓고 양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선 파티 논란과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서로 간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충북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30.64%. 이 중 동남 4군 선거구의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괴산과 보은, 영동 옥천은 충북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사전 투표율이 40%를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맹렬한 추격전 속에 동남 4군의 높은 사전 투표율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0.1% 진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승리해서 우리 동남 4군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는 4년 전 총선에서도 동남 4군 투표율은 충북에서 가장 높았다며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령의 인구가 많은 만큼 높은 투표율이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한 후보는 박덕흠 후보의 이른바 당선 파티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자신의 배우설에 대해 후보직까지 걸겠다며 당시 파티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걸겠습니다. 제가 1%에도 관여에 있다면 제 후보직을 걸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3자 대면 합시다. 박덕흠 후보는 이재한 후보 아내의 막말 논란과 함께 이 후보가 아내로부터 받은 용돈에 대해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사선에 도전하는 박덕흠 후보와 지난 패배에 서력에 나서는 이재한 후보 간의 세 번째 맞대결.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4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제천 단양 선거구는 2강 2약의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오차범위 접전 속에 시민들 앞에서 후보들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단양 매포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는 시멘트 산업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당과 함께 합동 유세를 펼치며 지역 국회의원과 정권의 무능함을 심판하기 위한 압도적인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4월 10일에 투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제천 역전시장에서 보수 결집에 나선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는 집권 여당의 추진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년간 제천 단양이 발전할 수 있게 씨앗을 뿌려왔다며 재선으로 꽃피울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선의 힘과 여당의 실천력으로 지역민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꼭 연임 재선위원을 만들어주시면 열심히 꼭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근규 후보는 추락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자신은 제천시장을 역임한 검증된 후보라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서민의 힘으로 제천 단양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랍니다. 저 이근규가 그 맨 앞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머슴 국회의원, 일꾼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제천 단양 주민 소속임을 강조하는 권석창 후보는 색깔이 아닌 인물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은 거대 양당에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후보라며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게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인들 참 많은 비난받고 있잖아요.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맹공을 이어가는 야당 무소속 후보들의 4파전 속에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과도한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 기관의 노력도 분주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농업인의 부실 대출을 관리하는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에는 신용 회복을 위한 농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수년간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농민들에겐 가장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에 농민 부실 대출로 이관된 600건에 가까운 대출 중 10% 정도가 신용 회복 절차를 거쳐 구제받았습니다. 농협자산관리는 신용이 회복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의욕을 다시 살리기 위해 쌀과 생필품 일손을 제공하는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채무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농가 일손 돕기 등을 통해서 농협중앙회가 파악한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농지담보대출 미상환 건수는 14,000여 건으로 1년 8개월 만에 2.3배나 증가했습니다. 농협조합원 중 신용 불량이 된 농민은 9,800여 명으로 8개월 새 20.1%나 급증했습니다. 1인당 연체 규모도 2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농협은 최근 정부의 대출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최저 연 2%대 5천만 원 한도로 희망농업 상생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새출발 희망농업 상생대출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저금리로 영농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우대 전용 대출입니다.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을 진행하는 농협자산관리 측은 농민 부실대출이 발생할 경우 전국 22개 지사에서 신용회복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볼 일이 급해졌는데 화장실 찾느라 고생하셨던 경험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이 청주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중화장실과 열린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카카오맵에서 화장실을 입력하자 청주 지역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과 열린 화장실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생리현상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공간정보 시스템인 지도모아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화장실 위치 안내 서비스로 대상은 공원, 등산로, 산책로 등 야외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열린 화장실 180곳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지만 시민을 위한 요긴한 서비스입니다. 등산로하고 산책로의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등록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이후부터는 청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화폐 앱인 청주페이와 관광 안내 앱인 청주여기를 통해서도 근처 화장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는 최근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 112에 즉시 연동되는 안심벨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오늘 증평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함께하며 충북교육 핵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마음 근육 강화를 위한 충북형 독서 정책인 언제나 책봄 홍보 방안과 맞춤형 교육 플랫폼인 다채움 특성화 아이디어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심도 있는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사과 가격 안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선 최근 10년간 3.5%가 감소한 사과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농가에 2026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기상 변화에 강한 품종 보급률을 현재 21%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확 재배 기술과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기계화 농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주시가 스마트 모빌리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모빌리티 활성화 구상에 발맞춰 청주시의 기존 교통체계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담게 됩니다. 충북대 산업협력단의 용역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옵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는 창업 인재 발굴을 위한 2024 SK하이닉스 충북 대학생 창업 챌린지 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응모는 오는 15일까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충북 지역 대학생과 창업 동아리는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모에 선정된 10개 팀은 사업비 600만 원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성과 공유회에 뽑힌 우수팀은 해외 연수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청주시에 주거 취약계층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해서 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모두 77가구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로는 5년 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충주시가 도심 호암진의 산책로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충주시는 황토와 마사토를 이용한 폭 2m, 길이 380m 규모의 맨발 산책로와 함께 황토 체험장 2곳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개발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 심의를 앞두고 오늘 조합원 간 찬반 집회가 흥덕구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찬성을 원하는 조합원 측은 신속한 개발을 위해선 용도 변경이 필수적이라며 촉구했고 반대하는 바로세우기 소속 조합원 측은 변경되면 1,300억 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재심의를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보은군 보청천 벚꽃길이 절정을 맞으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청천 벚꽃길은 보은읍 항림리부터 삼승면 삼탄교까지 20km 구간으로 수령 20년 이상 된 4,380여 그루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특히 3.5km 구간에는 2,000개가 넘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레이저 조명과 벚꽃길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경이 연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청천 벚꽃은 기후 영향으로 만개 시기가 청주 등 인근 지역보다 약 열흘가량 늦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영동군 영동읍의 한 과수원에서 70대 A씨가 물던 농약 살포기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농약 살포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2m 높이의 경사로에서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